car where man and machine merge. And through a control unit, once you touch it, the car feels that you're there. It can feel your pulse, your breathing. It's so... 모든 것은 1886년 칼 벤츠가 세상 최초의 휘발유 엔진 자동차인 페이턴트 모터바겐, 파텐트 모터와겐을 개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한 대의 3륜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21세기까지 이어지는 내연기관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된 것이다. 그리고 같은 시기 고틀리프 다임ler와 비렐름 마이바흐, 윌헬m 마이바흐는 마체 고속 엔진을 얹어 최초의 자동차를 만드는 또 다른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처럼 독립적으로 출발한 두 기술 계보는 1926년 멜체데스와 벤츠가 통합되면서 하나의 브랜드로 탄생했고 세계는 그 이름을 메르세데스 벤츠라 부르게 되었다. 이 브랜드는 이후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고급차 모터스포츠, 안전기술 엔진 설계 등 자동차 산업의 모든 영역에서 표준이 되어 왔다. 하지만 벤츠의 정체성은 단순한 고급차 브랜드가 아니다. 이 브랜드는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추구해왔다. 1930년대 실버 에로 시리즈로 그랑프리 레이싱을 휩쓴 벤츠는 고속주행과 공기역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했다. 1950년대에는 세계 최초로 충돌 안전구역 크럼플 존을 도입하고 ABS와 에어백을 실용화하며 자동차 안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리고 이 기술적 진화는 엔진이라는 핵심에 기반하고 있었다. 벤츠 엔진의 계보는 단지 파워를 위한 기술 축적이 아니다. 그것은 정숙함, 지속성, 고속 성능, 그리고 정밀성이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1960년대에 M888 엔진은 벤츠 600 풀만 리무진을 통해 정숙성과 폭발적인 힘을 동시에 보여줬고 2000년대에 M276 V112 엔진은 고속도로를 위한 장거리 미사일로 불릴 만큼 강력했다. 하지만 벤츠의 엔진 철학이 단지 고급스러움에만 머문 것은 아니다. 1970년대에 OM617 디젤 엔진은 내구성과 연비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택시 산업에서 불사신 엔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일부 차량은 80만 킬로미터 이상을 무고장으로 달릴 정도였고 오늘날까지도 클래식카 팬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고성능은 선택 신뢰성은 필수라는 철학은 벤츠 엔진의 핵심 기조였고 바로 그 철학이 전기차 시대에 들어서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이후 벤츠는 EQ 라인업을 중심으로 전동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EQC, EQS, EQA, EQE, EQB 그리고 전설적인 G클래스의 전기 버전 EQG까지 등장하며 고급 전기차 시장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벤츠는 조급하지 않았다. 테슬라처럼 소프트웨어에 올인하지도 리비안처럼 혁신적이지만 불확실한 시도를 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벤츠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유지하면서 내연기관의 진화를 병행했다. 단순히 시대의 흐름에 밀려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강점을 계승하면서 서서히 전환하는 이중동력 전략을 택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일부는 너무 보수적이라 평가했고 일부는 전통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 보았다. 하지만 최근 벤츠 CEO는 이 전략의 진위를 스스로 밝히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말했다. 우리가 만든 새로운 엔진은 전기차 산업 전체를 파괴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 수사가 아니었다. 벤츠는 실제로 2027년까지 내연기관 모델 19종, 전기차 모델 17종을 동시에 출시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차세대 4.0L V8 엔진이다. 단순한 파워가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형태로 전기와 내연기관을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슈퍼엔진이다. 이 선언은
자동차 업계 전체에 경종을 울렸다. 전 세계가 전기차가 미래다라고 말하던 흐름 속에서 벤츠는 과감하게 아직 내연기관의 진화는 끝나지 않았다 고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전략의 배경에는 실제 시장 데이터가 있다. EV 판매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EV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소비자들은 EV의 한계에 지치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벤츠는 다시금 엔진이라는 본질로 돌아갔다. 아니, 새로운 엔진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는 것이다. 단지 휘발유를 태우는 기계가 아니라 AI 기반 제어 회생, 제동 초고 효율, 연소 기술, 전자식 터보, 모듈형, 전동화 설계가 통합된 엔진. 이것이 벤츠가 준비 중인 EV를 무너뜨릴 새로운 심장이다. 1세기 전 칼 벤츠가 만든 1기통 내연기관은 사람을 마차에서 해방시켰다. 그리고 오늘날 벤츠는 새로운 엔진으로 다시금 사람을 배터리 충전 대기 시간으로부터 해방시키려 하고 있다. 기술은 순환한다. 그리고 이제 순환의 정점에서 벤츠는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 2020년대 초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열풍에 휩싸여 있을 때 메르세데스 AMG는 조용히 그러나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4기통 엔진 MR39의 개발과 양산이다. 단순한 고성능이 아니다. 이 엔진은 메르세데스의 철학 내연기관의 궁극적 진화를 실현한 결과물이며 동시에 전기차의 성능과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지는 기술적 방역이었다. M39 엔진의 핵심은 정밀성과 효율성, 그리고 폭발적인 출력의 균형이다. 알루미늄 합금 블록과 헤드 180도 반전된 배치 방식 전자, 제어식 터보차저 등 전례 없는 엔지니어링 방식이 총동원되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단 4개의 실린더 안에 담겼다는 사실이다. 우선 180도 회전 배치 방식은 기존 차량들과 비교해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만든다. 흡기 시스템을 차량 전면의 배기 및 터보 시스템을 방화벽 쪽에 배치함으로써 흡기 경로를 단축하고 공기 흐름을 최적화했다. 그 결과 스로틀 응답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고 엔진 무게, 중심 또한 낮아져 핸들링과 밸런스까지 개선되었다. 또한 이 엔진은 트윈 스크롤 터보차저를 사용한다. 단순한 트윈 터보가 아니라 롤러 베어링이 적용된 트윈 스크롤 구조다. 이를 통해 터보렉 투르보락을 최소화하고 회전 영역 전반에 걸쳐 고른 출력을 제공한다. 여기에 수랭 및 윤행 병행 구조가 적용되어 열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며 실시간 부하 변화에도 견고한 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연료 분사 시스템도 이례적이다. ML39는 2단계 연료 분사를 채택했다. 200바발의 고압 직접 분사 시스템과 6.7바의 저압 포트 분사를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연료 분사 타이밍과 분산도를 정밀하게 제어한다. 그 결과 연소 효율은 최대한 끌어올리고 배출가스는 최소화하는 최적의 연료 활용 시스템을 완성했다. 이 엔진의 출력 수치는 실로 경이롭다. 최고 사양인 M139S 버전은 최고 출력 310kW, 약 4로 21마력, 발열수국주 50mm RPM, 최대 토크 500Nm 배치의 50rpm, 리터당 출력 208마력. 이는 일반적으로 슈퍼캐서나 볼 수 있는 수치이며 기존의 6기통,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가뿐히 뛰어넘는 수준이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기술이 일반 양산형 차량에 탑재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MG A450S 같은 모델은 이 엔진을 통해 0-100 km/h를 3.9초 만에 도달한다. 4기통 해치백이 페라리급 가속 성능을 낸다는 것은 내연기관의 기술적 완성도가 얼마나 높은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M139는 단순히 엔진 성능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다. 이 엔진은 전기차 중심의 내러티브에 대한 기술적 반론이다. EV는 조용하고 빠르지만
주행의 재미나 엔진 특유의 반응성 소리 감성 등에서 아직도 내연기관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ML39는 작고 가볍지만 전기차가 줄 수 없는 기계적 피드백과 드라이빙 몰입감을 다시 소환한다. 또한 ML39는 하이브리드 시스템과의 결합을 염두에 둔 플랫폼이다. 이미 메르세데스 AMG는 ML39를 기반으로 전동 터보 전자식 부스트 마일드 하이브리드와의 통합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차세대 고성능 하이브리드 차량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엔진의 승부가 아니다. 이는 자동차의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다. 자동차는 오직 배터리와 모터로 구성되어야 하는가? 운전의 즐거움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대체 가능한가? 출력과 연비 감성과 기술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가? 벤츠는 이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 고 답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답변이 바로 M39라는 기술적 문장으로 표현된 것이다. 전기차가 아무리 발전해도 아직 완전한 대체는 이르다. 특히 고성능 주행 피드백 감성적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내연기관은 여전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무기를 가장 정제된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ML39 엔진이다. 이 엔진은 단지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메르세데스의 기술적 자존심이며 동시에 전기차 시대를 향한 조용하지만 분명한 경고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0년대 초반 전기차는 마치 불가피한 미래처럼 이야기되었다. 테슬라는 기술 혁신의 상징이 되었고, 주요 국가들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을 앞당기며 강제적인 전환에 속도를 냈다. 모든 브랜드가 EV 전환 계획을 발표했고, 투자자들은 배터리 기업과 히토류 채굴업체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2024년을 기점으로 이 흐름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균열, 충전 인프라 부족. 미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속도는 차량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심 외곽 시골 지역에서는 충전소 접근성이 낮아 장거리 주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두 번째 균열, 배터리 기술과 원자재 가격 문제. 리튬, 코발트, 니켈과 같은 배터리 필수 원자재의 가격은 공급망 불안정, 지정학적 갈등, 중국 수출 제한 등으로 인해 급등했다. 배터리 제조 단가는 상승하고 이에 따라 EV 차량 가격도 오르고 있다. 테슬라조차도 한때 약속했던 25,000달러 전기차를 3년째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균열, 실사용자의 불만 증가. 많은 소비자들은 EV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불만을 호소한다. 추운 날씨에 급격히 떨어지는 배터리 성능, 예상보다 짧은 실 주행거리, 느린 충전 시간, 고가의 보험료, 중고차 감가상각률 급증. 2023년 미국의 한 소비자 리서치 기관은 EV 구매자 중 41%가 다음 차량은 다시 내연기관 또는 하이브리드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지 불편함 때문이 아니다. 이는 EV가 맞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런 배경 속에서 메르세데스의 방역은 역행이 아닌 균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EV가 갖지 못한 장점, 즉시 충전긴 항속거리 정비, 용이성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최신 기술로 고도화된 내연기관을 제시하는 전략인 것이다. 메르세데스는 2027년까지 9개의 내연기관 기반 신차와 17개의 EV를 병행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곧 시장의 실질 수요를 반영한 이중 트랙 전략이다. 특히 차세대 4.0리터 V열 엔진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형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강력한 퍼포먼스와 전기 모드 운행을 동시에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배경에는 벤츠의 냉철한 시장 분석이 있다. EV 구매는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 단일 동력권으로의 급격한 전환은 리스크가 크다. 내연기관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고성능 럭셔리 시장에서 강력하다.
규제 변화와 인프라 속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글로벌 브랜드는 적응력을 확보해야 한다. 게다가 벤츠는 단순히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산 구조 자체를 현지화 및 간소화하려 하고 있다. 2027년까지 생산 비용 10% 절감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는 기존 2019 하이브리드 20% 절감 목표와 더불어 수익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다. 생산을 유럽 북미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중국과의 무역 긴장을 대비한 전략적 로컬라이제이션이 동반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벤츠는 전기차로의 일방적 전환 대신 하이브리드 플러스 내연기관 플러스 전기차 삼각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다양한 수요층을 포괄하는 브랜드 유연성을 확보하려 한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업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켰다. BMW는 하이브리드 M 모델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도요타는 고체 배터리 이전까지는 하이브리드 중심의 모델 확대를 선언했다. 포르쉐는 합성연료, 이퓨얼 기반 911 유지 전략을 지속 중이다. 심지어 테슬라조차도 차세대 플랫폼은 PHEV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곧 전기차 미래, 내연기관 과거라는 이분법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은 흑백 논리가 아니라 실용성과 수요 기반의 그레이 존을 요구하고 있다. 벤츠의 방역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EV가 줄 수 없는 주행 감각은 벤츠가 줄 수 있다. 충전 걱정 없는 고속주행은 내연기관의 영역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버릴 필요는 없다. 정의 모터와 내연기관을 동시에 최적의 형태로 운용하면 된다. 즉, 벤츠는 기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융합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미래지향적 대응이 아닐까. 차세대 4.0L VL 하이브리드 CEO가 EV를 파괴할 엔진이라 선언한 이유. 2025년 메르세데스 CEO는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발언을 남겼다. 우리의 새로운 엔진은 전기차 산업을 파괴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 엔진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지 결정했고 테스트 결과 그 어떤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다. 이 발언은 내부 관계자들에 의해 확인되었고 곧 전 세계 자동차 전문지와 포럼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차세대 4.0L 트윈터보 V8 하이브리드 엔진이었다. 이 엔진은 AMG의 성능 유산을 계승하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결합되어 완전히 새로운 슈퍼 하이브리드로 재탄생하게 된다. 공개된 기술적 세부사항은 제한적이지만 내부 유출 정보와 전문가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드러난다. 1. 트윈터보 4.0L V8 플러스 전기 모터 결합 구조. 전통적인 AMG V7 블럭을 기반으로 하되 모터를 직접 통합해 전기 보조 가속력, 인스턴트 토크 제공, 전자식 부스트 기술, e부스트 적용 가능성 있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EV 모드 주행 가능 약 80-100km를 예상. 20. 고전압 400파바 또는 80V 시스템 도입. 빠른 충전 지원, 높은 에너지 전달 효율. 열관리 효율 향상 및 터보렉 제거 기술 가능성 제기됨. 3. AI 기반 파워트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 실시간 주행 상황에 따라 내연기관과 모터를 지능적으로 조율. 도심에서는 EV 주행, 고속에서는 엔진 개입. 연비 극대화 및 퍼포먼스 조율. 4. 열적 안정성과 내구성 강화. EV가 약점을 보이는 극한 환경, 고온 저온 험로 등에서도 안정적인 출력 유지. 독립식 냉각 시스템과 전자식 워터펌프 채용. 이런 구성은 단지 기술 진보의 차원이 아니다. 이는 시장 심리와 사용자 경험을 직접 겨냥한 전략이다. 많은 소비자들은 전기차가 조용하고 빠르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운전하는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데는 아쉬움을 표한다. 벤츠의 이 엔진은
사운드 진동 반응성이라는 내연기관 특유의 감성을 유지하면서 하이브리드 기술로 효율과 친환경성까지 잡겠다는 야심찬 시도이다. 그렇다면 이 엔진이 정말 EV를 파괴할 수 있을까? 현재 EV 산업은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소비자 신뢰의 균열, EV 배터리, 화재 충전소, 부족 배터리 성능 저하 등 문제들이 언론에 빈번히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기대감에 직접 타격을 준다. 비용 구조의 취약성 희토류와 배터리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차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드웨어 수명과 감가상각 문제 배터리는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하락하고 중고 EV 차량의 가치가 급감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벤츠가 제시하는 하이브리드 슈퍼엔진은 기존 EV의 약점을 정면으로 찌르고 있다. 장거리 주행 가능, 빠른 연료 충전, 배터리 수명 부담 저금, 엔진 플러스 모터. 조합으로 실제 연비 향상, 퍼포먼스 감성, 정숙성의 균형 유지. 여기에 벤츠는 생산단가 절감을 통해 이 엔진을 단지 S클래스나 AMG에 국한하지 않고 CLE, 63, GLE, GLS 등의 주요 모델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일부 벤츠 내부 소식통은 이 엔진이 초고효율 연소 시스템, 에너지 회수 기술 회생 제동과 유사을 기반으로 완전한 내연기관 차량보다 연비가 좋고 EV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엔진은 단순한 대체 옵션이 아니라 전기차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 파워트레인이 된다. 특히 현재 EV 브랜드들이 직면한 불확실성 테슬라의 판매 둔화, 리비안의 적자 지속 루시드의 부품 문제, 이 심화되는 가운데 벤츠의 전략은 보수적이면서도 탄탄한 기조를 유지한다. 우리는 미래를 너무 서두르지 않겠다. 하지만 절대 뒤처지지도 않겠다. 바로 이 태도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믿을 수 있는 선택지로 벤츠의 위상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벤츠의 차세대 V8 하이브리드 엔진은 단순한 기술의 진화가 아니라 자동차라는 제품의 철학을 다시 쓰는 시도다. 그리고 메르세데스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 엔진은 전기차의 시대에 질문을 던지는 첫 번째 해답이다. 2020년대 초 전기차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정답처럼 여겨졌다. 모든 규제는 전동화를 향해 달렸고 제조사들은 EV 전략을 발표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정답은 의문부호를 동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틈새를 정확히 파고든 것이 메르세데스의 새로운 엔진 철학, 바로 결합과 진화, 하점이다. 메르세데스는 말한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을 거부한다. 내연기관이냐, 전기 모터냐, 그 선택지 대신 벤츠는 하이브리드 슈퍼엔진으로 그 경계를 지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융합이 아니라 자동차 소비자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한 전략이다. 운전자는 빠른 충전보다 빠른 주행을 원한다. 물론 전기차의 정숙함과 가속감은 인상적이다. 그러나 장거리 여행 고속도로, 산악지형 극한 날씨 속에서는 전기차의 한계가 드러난다. 겨울철 주행거리 급감, 30분 이상 걸리는 고속 충전, 히터와 내비 동시 사용 시 배터리 소모 가속 이에 반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며 사용자에게 불안감 없는 선택을 제공한다. 충전소보다 주유소가 아직 더 많다. 2025년 기준 대부분의 국가에서 EV 충전소 숫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유소의 접근성과 속도는 미치지 못한다. 특히 농촌 고속도로, 외곽 상한 지역에선 충전 인프라 부족이 여전하다. 소유자가 바라는 건 기술이 아닌 자유다. 운전자들은 전기차가 아니라 자유로운 이동수단을 원한다. 연료든 전기든 가장 중요한 건 목적지에 무리 없이 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벤츠의 전략은 이 자유의 정의를 다시 확장한다. 여기에 합성연료, e-fuel와 같은 대체 연료 기술도 재조명되고 있다.
포르쉐와 함께 진행 중인 합성연료 프로젝트는 기존 내연기관 기술을 유지하면서도 탄소 중립이 가능한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벤츠의 하이브리드 엔진 역시 이 연료에 적응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탄소 규제 대응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초고효율 엔진 설계 회생 제동 시스템, AI 기반 주행 제어 등 기존 EV에서만 구현되던 기술들이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플랫폼으로 이식되며 성능과 효율성의 간극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벤츠의 엔진 유산이 있다. Mtrack M8, 리무진 시대의 상징, M275, V3 토크, 괴물 고속 미사일, M139 4기통, 슈퍼카급 리터당 출력, 차세대 4.0L V12 하이브리드, EV를 위협할 최종 병기. 벤츠는 자신들의 140년 엔진 역사를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유산 위에 전기의 장점을 덧씌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프리미엄이다. 그렇다면 EV는 끝인가? 결코 아니다. 전기차는 여전히 도시형 교통 단거리 통근, 조용한 주행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유럽 아시아 시장에서 강력한 수단이다. 벤츠 역시 EQ 시리즈, 전기 S클래스 전기, G바겐 EQG 등을 통해 EV 전략을 병행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벤츠는 EV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EV가 아닌 선택지는 불안전하다는 명제 처음으로 반기를 든 브랜드. 그것이 바로 2025년의 메르세데스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미 확산 중이다. 도요타는 고체 배터리 상용화 전까지 하이브리드를 유지하겠다고. 선원 BMW는 새 시리즈에도 플러그인 M 하이브리드 도입 예정. 포르쉐는 911을 전기차로 만들지 않겠다고 공식화. GM 포드조차도 EV 투자 규모를 재조정 중. 이는 단순히 벤츠의 승리가 아니라 전기차 시장의 성숙기로의 진입을 뜻한다. 초기의 흥분 빠른 확산을 지나 진짜 균형과 현실성이 중요한 시기가 온 것이다. 정리하면 벤츠가 내세운 메시지는 간단하다. 우리는 내연기관도 전기 모터도 둘 다 놓치지 않겠다. 기술의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고객의 삶 속에 있다. 그 말은 단지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메르세데스의 기술, 유산 전략 제품, 브랜드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축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시 한번 엔진이 놓여 있다. 결국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된다. 우리는 정말 전기차만으로 만족하고 있었는가? 메르세데스는 그 질문에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대답했다. 이제는 당신이 선택할 차례다.